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화학을 공부하는 홍성대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묽은 용액의 성질 중에서도 증기압력과 증기압력 내림 그리고 라울 법칙에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풀겠습니다. 그림은 일정한 온도에서 밀폐 용기에 일정량의 물을 넣었을 때 시간에 따른 증발과 응축을 모형으로 나타낸 거라고 합니다. 지금 가를 보니까는 증발만 열심히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아마 공통점이 보일 거예요. 가나다 보면은 전부 면적당 지금 증발하는 개수가 똑같죠, 그죠? 그 얘기는 증발 속도는 온도만 일정하다면 똑같구나라는 사실을 이 모형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가에서는 응축이 일어나지 않지만 나에서는 지금 하나가 일어나고 있고요. 다에서는 증발하는 입자와 단위 면적당 응축하는 입자가 서로 같죠? 즉 다에서 뭐에 도달한 상태구나. 동적 평형에 도달한 상태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자, 뭐에 따른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입니다. 증발 속도를 나타낸다면 증발 속도는 온도만 똑같다면 속도는 이렇게 일정하게 그려줘야겠죠. 자, 응축 속도는 어떤가요? 처음에는 0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증가하다가 나중에는 응축 속도와 같아지는 지점이 생기죠. 그럼 이렇게 같아지는 지점에서의 지점에서는 뭐라고 하죠? 동적 평형에 도달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바로 이 다 구간이 바로 동적 평행 지점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봅시다. 증발 속도가 가장 빠른 것은 아마 가이니라고 물어봤어. 아닙니다. 증발 속도는 가와 나와 다가 전부 다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온도가 똑같기 때문에. 자, 물의 양은 가가 나보다 많니라고 했어. 자, 물의 양은 어떨까요, 얘들아? 점점 갈수록 물이 증발해서 지금 수증기로 변하니까 물의 양은 점점 줄어들겠죠. 따라서 가나다 비교를 한다면 가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다가 되겠죠. 그래서 니은은 맞는 설명. 디귿 다에서 더 이상 증발이 일어나지 않는다? 아니죠, 그죠?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증발과 응축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단지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같은 지점에 도달한 상태라고 했죠. 따라서 디귿은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답은 니은만 맞는구나 알 수 있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가는 T1 도시에서 나는 T2 도시에서 물과 수증기가 동적 평형을 이루고 있을 때, 자, 동적 이미 평형을 이룬 상태인 거야. 자, 수증기 등의 높이 차이를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니까 뭐 이만큼 벌어져 있고 얘는 더 많이 벌어져 있네요. 얘가 뭐 H1이고 H2라고 한다면 H1보다 H2가 더 크네. 즉 증기 압력이 나가 더 크단 얘기죠. 또 한 가지, 자, 요 입자, 수증기 입자만 보고도 알 수가 있다. 증기 압력이 지금 나가 더 큰 상황이니까 얘는 T1 도시고 얘는 T2 도시니까 누가 더 온도가 높은 거야? 그치, T2일 때가 더 온도가 높은 거지, 그지? 자, 온도가 높아지면 증발하는 속도가 어떻게 됩니까? 빨라지기 때문에 증기 압력이 증가하죠. 따라서 증기 압력이 큰 나가 더 온도가 높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봅시다. 자, 온도 당연히 물어봤죠. 자, T2가 더 크다 맞는 설명. 자, 응축 속도를 물어봤네. 자, 그래프를 한번 그리면 끝나는 거죠. 자,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 자, 먼저 가에 대한 그래프, 즉 T1 도시일 때 그래프야. 자, 무슨 말이냐면 가 같은 경우는 이게 증발 속도입니다. 바로 가일 때요. 자, 그럼 응축 속도는 당연히 이렇게 같아지는 지점이 이렇게 생기겠죠. 이게 바로 응축 속도입니다. 가에서. 근데 나 같은 경우는 T2 도시이기 때문에 증발 속도 자체가 애초에 더 높단 말이야. 더 크단 말이야. 그죠? 그러다 보니 온도가 높아서 증발 속도가 크니까는 나중에 동적 평형에 도달했다는 얘기는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같아지는 지점에 도달한 것이므로 응축 속도도 이렇게 증가할 것이죠. 또한 동적 평형에 도달하는 시간
시간도 누가 더 빨리 도달해? 그치. 나일 때가 가일 때보다 빠르게 도달을 합니다. 그래서 얘가 더 빠르게 동적 평행에 도달한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응축 속도는 그래서 나가 더 빠르다 맞는 설명되는구나 알 수 있겠고요. 그리고 디귿, 나에서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는 같니라고 했습니다. 당연하죠. 왜? 현재 동적 평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따라서 기역, 니은, 디귿 세 개 다 맞는 정답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그림은 액체의 온도에 따른 증기 압력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어요. 지금 보니까 증기 압력 누가 제일 큽니까? 누가 제일 큰지 그냥 확인하기 위해서는 같은 온도일 때를 생각하면 돼, 얘들아. 그래서 온도가 이렇게 20도를 일정할 때는 A가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C인 거지. 제일 왼쪽에 있는 애가 증기 압력이 큰 겁니다. 그럼 증기 압력은 A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B, C다. 자, 그럼 증기 압력 시리즈 한번 해봐. 증기 압력 비교했으면 휘발성 비교하면 되겠죠. 자, 증기 압력이 크다라는 건 뭔 말이야? 증기 압력이 크다라는 말은 뭘 잘한다? 증발 잘한다. 증발 잘하니까 휘발성은 어떤 거야? 크겠죠? 자, 증발 잘하니까 휘발성은 당연히 A가 제일 크겠다라는 거. 자, 증발을 잘하니까 분자 간의 인력 어떨까 얘들아? 그치. 인력이 작아야 증발을 잘하겠죠. 따라서 증발을 못하는 애가 인력은 큰 거야. 그래서 분자 간의 인력을 물어본다면 C가 더 큰 거고. 자, 인력은 뭐에 비례하는 값? 그렇지. 보일링 포인트 끓는 점과 비례하기 때문에 당연히 끓는 점 C가 제일 크겠고. 또 몰 증발열 했었지, 그지? 수업 시간에 몰 증발열은 1몰을 증발시키는데 필요한 열, 즉 1몰이 증발하는데 물이 흡수하는 열을 얘기하는 거죠. 자, 인력이 크면 클수록 더 많은 열을 흡수할 것이므로 당연히 이렇게 표시가 되겠다. 그래서 이 5종 세트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럼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기억, 20도씨에서 증발 가장 잘 되는 액체는 당연히 증기압력이 큰 A겠다라는 거 맞는 설명. 자, 니은 기준 끓는 점. 얘들아, 기준이라는 말은 어려워하지 말고 1기압에서의 끓는 점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기준 끓는 점에서 1기압에서의 끓는 점에서 증기압력이 제일 큰 거는 B니. 얘들아, 이거 헷갈리기 되게 쉽다. 자, 왜냐면 끓는 점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였죠? 자, 끓는 점의 말의 의미는 외부 압력과 해당 기체의 증기 압력이 같아졌을 때의 온도가 바로 끓는 점입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끓는 점에서는 써줄게. 끓는 점에서는 모든 액체의 증기 압력이 곧 대기압과 같아. 즉 대기압이 1기압이라면 증기압력이 1기압이 되었을 때의 온도란 말이야. 따라서 끓는 점에서 증기압력은 A든 B든 C든 전부 다 1기압일 거란 얘기야. 즉 대기압과 같아질 거란 얘기죠. 따라서 크고 작고를 따질 수가 없는 거야. 전부 다 똑같은 값을 갖겠죠. 그래서 증기압력이 가장 큰 기체는 B도 아니고요. A, B, C 둘 다 1기압일 거야 라고 A, B, C 모두 같다라고 하면은 그게 맞는 보기가 되는 겁니다. 디귿, 분자 간의 힘, 인력 얘기하는 거지. C가 제일 크니? 그렇지. 증발 제일 못하니까 인력은 제일 크겠다. 답은 기역, 디귿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25도씨에서 진공 상태의 두 플라스크에 액체 A, X와 Y를 각각 넣고 수은이 들어있는 U자관으로 연결한 후에 충분한 시간이 흘렀을 때 모습을 나타낸 거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한번 분석을 해봅시다. 지금 액체 A가 열심히 이렇게 나왔겠지, 그지? 그래서 얘를 이렇게 찍어 누르는 힘, X의 증기 압력이 존재를 할 겁니다. Y 또한 마찬가지 증발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Y가 찍어 누르는 힘이 존재하겠고, 여기서도 Y가 찍어 누르는 힘인 증기 압력이 존재를 하겠죠. 자, 그러면 여기만 보고 일단 보자. 자, 이렇게 수은 기둥이 나오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 밑에를 이렇게 자르라겠죠? 그래서 밑에를 자르고 생각해봐. 자, 지금 왼쪽과 오른쪽의 압력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px 더하기 h1이 바로 py가 되는 것이고요. 자, 여기에서는 어때? 여기 밑에 자르면은 py 더하기 h2가 바로 760mm hg 이렇게 되는 거지.
그쵸? 자, 지금 보니까는 일단은 비교했을 때 x랑 자, 증기압력 x랑 y랑 비교하면은 지금 y가 x보다 h1만큼 큰 거지, 그지? 그지? 따라서 증기 압력은 x랑 y랑 비교했을 때 y가 h1만큼 큽니다. 자, 증기압력 크니까 휘발성은 누가 더 커? 휘발성. 그치, 증기압력 크네. 증발 잘하는 거니까 휘발성 크겠고요. 자, 인력은 어떨 거야, 얘들아? 분자 간의 인력. 얘는 증기압력이 크니까 인력이 작아서 잘 날아가는 거지. 즉 증기압력 작은 애가 인력 큰 거야. 즉 인력은 보일링 포인트에 비례하고요. 몰 증발 열이랑도 비례합니다. 이렇게 우리 5종 세트 써놓고 하면 더 쉽겠죠. 분자 간의 인력 누가 더 크니? 라고 했어. 당연히 증발 못하는 X가 더 크겠다라는 거 기억 맞는 설명. 액체 증발 속도. 증발 속도 뭐야? 요거 증발 잘하니 못하니 물어보는 거지. 증발 잘하니 물어보는 거지, 그지? 즉 단위 일정 시간 동안에 단위 면적당 똑같은 면적을 놨을 때 누가 더 증발 잘하니? 라고 물어보는 거지. 이런 식으로. 자, 그랬을 때 증발 잘하는 건 누구야? y가 증발 잘하죠. 따라서 증발 속도는 y가 더 크다라고 해서 니은은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25도씨에서 x의 증기압력을 물어봤어. 자, 그러면은 x 값만 한번 구해봐. 자, x 값만 가지고 하는 거야, 지금부터. 자, 지금 보니까는 근데 760도 들어있는 거 보니까는 뭔가 이 y 값을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y는 px 더하기 h1 값을 여기다 넣어 볼게요. 그럼 이 py 대신에 px 더하기 h1을 넣어 보면은 h2는 760이 나오고, 따라서 px 값은 760에서 h1이랑 h2를 뺀 값이다 라고 여러분들 그래서 계산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디귿도 맞는 설명이구나 알 수 있겠습니다. 답은 기억 디귿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5번 문제 한번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 수은이 들어있는 U자관으로 연결된 두 개의 진공 상태의 용기에 각각 T1 도씨의 액체 X와 T2 도씨의 액체 Y를 넣어 평형에 도달한 것을 나타낸 거라고 합니다. 온도는 T2가 더 크대요. 근데 봐봐, 지금 T2의 온도가 더 커. 더 크단 얘기는 더 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압력이 똑같아. 그러면은 만약에 얘가 T1도씨로 서로 온도가 같았을 때는 어땠을까? 같았을 때는 지금 T2도씨로 증기 온도를 올려서 이 증기 압력을 증가시켰기 때문에 지금 같아진 거지. T1도씨로 온도를 낮추면은 다시 증기 압력이 작아지면서 요렇게 수은 기둥의 높이 차이가 생겼겠지, 그지? 요게 바로 서로 T1 도시로 같았을 때야, 그치? 요거, 자, 요 상태를 보면은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하는데, 자, 일단은 온도가 서로 똑같았을 때 증기 압력이 X가 훨씬 큰 거죠, Y보다. 따라서 증기 압력은 X랑 Y 비교했을 때 같은 온도에서는 X가 더 커. 그 얘기는 누가 더 증발 잘한다? 그치, X가 더 증발 잘한다. 증발 못하는 Y는 인력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일링 포인트는 Y가 더 클 것이다. 몰 증발열 누가 더 클 것이다. 그렇지, Y가 더 클 것이다 라는 거 바로 쓰고 갈 수 있겠죠. 자, 그럼 기억, 두 액체의 온도가 같을 때 봐봐, 나오잖아. 수은면은 Y쪽이 X쪽보다 높다? 아니죠, X쪽이 더 높게 나타나겠죠, 그죠? 잠깐만, Y가 여기네. Y쪽이 X쪽보다 높다가 맞는 설명이구나 알 수 있겠죠. 자, 니은. 기준 끓는 점, 1기압에서 끓는 점은 Y가 X보다 높다. 자, 끓는 점 누가 더 커? 그치, Y가 더 크다. 맞는 설명. 디귿. 가에서 T1 도씨의 액체 X를 더 넣으면 X를 더 넣는데 여기다 X를 더 넣어봤자 증발 속도에 영향을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주잖아. 증기 압력에 영향을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줍니다. 따라서 X를 여기다가 X T도씨 X를 10mm를 넣든 100mm를 넣든 똑같겠죠. 아무 일도 변화 없겠죠, 그죠? 따라서 수면이 Y쪽 어쩌고 저쩌고 나와 있는데 틀렸다라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답은 기억, 니은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6번입니다. 온도 T에서 진공 상태의 두 용기에 물과 설탕물 수용액을 각각 넣은 다음에 평형에 도달한 상태를 나타낸 거라고 하네요. 자, 지금 보니까는 얘는 용매만 존재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얘는 용매에다가, 즉 물에다가 뭘 탄 거야? 용질인 설탕을 탄 용액이 되는 거지. 자, 그랬을 때 요 H가 의미하는 게 뭐였어? 증기압력, 내림값이었지. 자, 그래서 자, 요 H가 의미하는 거, 자, 그래도 한번 계산해 보면, 자, 요렇게 수은기둥의 밑을 자르면은 이 밑으로 뭐야? P 물의 증기압력이고, 이쪽으로는 P 설탕물이지. 그지? 더하기 H니까 따라서 요 값을 압력을 읽어주면 물의 증기 압력은 바로 설탕물의 증기 압력에다 뭘 더한 값과 같다. H1만큼 한 것 같다. 따라서 H1이라는 값은 용매의 증기 압력 빼기 용액의 증기 압력이라고 쓸 수 있는데 요 값 자체는 뭐야? 우리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얘가 물이라고 하고 얘가 설탕물이라고 한다면 25도씨에서 요 값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 증기압력 내림값이라고 하고 25도씨에서 물의 증기압력 빼기 설탕물의 증기압력이라고 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요 관계랑 똑같단 말이야. 따라서 요 H1이 의미하는 것이 바로 델타 P구나. 즉 증기압력 내림값이구나 라는 걸 반드시 단번에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전 이론으로 미리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그림을 보자마자 H는 증기압력 내림값을 의미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 반드시 알고 있어야겠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아니구나. 실험 조건을 변화시킨 후에 충분한 시간이 지났을 때 H를 증가시킬 수 있는 조건, 요 H를 증가시킬 수 있는 조건만 지금 구하라고 합니다. 자, 그럼 봐봐. 요 H 값은 증기압력 내림값이지. 자, 증기압력 내림값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P 라울 법칙에 의해서 용매의 증기압력 곱하기 용질의 몰 분율이다. 그지? 이렇게 할 수 있다. 자, 기억. 온도를 높인다. 자, 온도를 높이면 어떻게 돼? 온도가 올라가면 지금 용매의 증기압력 어떻게 되니? 증가하죠? 봐봐. 용매 증기압력 증가하니까 당연히 P값은 증가하겠다. 그지? 자, 근데 이런 친구들이 있어. 선생님, 근데 용매 증기압력도 증가하지만 용액 빼준 값, 용액의 증기압력도 증가하지 않나요? 그럼 도대체 누가 둘 다 동시에 증가하는데 그럼 어떻게 무조건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 친구들도 있는데, 자, 요거는 살짝 이런 그래프를 통해서 여러분들 여기 옆에 나와 있다. 자, 여 옆에 그래프 잠깐만 볼게요. 자, 요런 사실 그래프인 거지. 만약에 얘가 물이라면 얘가 설탕물인 거야. 사실 그래프의 특징대로 지금 보면은 온도가 온도가 T1일 때 얘가 지금 25도라고 친다면 얘가 이만큼의 델타 P를 나타낸다면 온도를 더 높이면은 둘 다 똑같이 올라가는데 물의 증기압력이 조금 더 빨리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기압력 내림값이 좀 더 넓어지게 돼요. 그래서 온도가 올라갈수록 이 증기압력 내림값은 점점 올라가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따라서 온도를 높이면 증기압력 내림값은 증가하기 때문에 이 H 값이 증가한다라는 거 맞는 설명. 니은 나에 설탕을 추가한다. 자, 나에다가 설탕을 추가한대. 설탕을 추가하면 여기 안에 있는 용질의 몰 분율이 증가하는 거지. 즉 용질의 몰 분율이 증가한대. 자, 여기 지우고, 자, 용질의 몰 분율이 자, 한 번만 더 지우고, 자, 용질의 몰 분율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얘는 일정한 상황에서 증기압력 내림값이 커지겠죠. 따라서 H 값도 커질 수 있겠다. 디귿, 가에 물을 추가한다. 똑같은 물이 있는데 물을 추가해봤자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겠죠? 디귿은 틀렸으니 답은 기억, 니은 맞는구나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7번입니다. 자, 그림 가는 T1 도시에서 진공인 용기에 액체 A와 B를 넣고 평형에 도달한 상태를 나는 액체 A와 B의 증기압력 곡선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거 동적 평형 도달한 상태야 이미. 그러니까
H 값은 뭐겠어? 델타 P 값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자, 일단은 둘 중에 누가 더 증기 압력이 크니? 자, 여기에 증기 압력 PA라고 놓고 여기 누르는 증기 압력 PB라고 놓는다면 밑에를 뚝 잘라가지고 어떻게 표현하는 거야? PA만 더하기 H는 PB다라는 거. B의 증기 압력이 A의 증기 압력보다 H만큼 크구나라는 건 알 수 있는 거지. 증기 압력 크니까 요 X가 바로 B의 증기 압력, 요 옆에 있는 게 A의 증기 압력이 되겠다. X는 A의 증기 압력이니 아닙니다. 니은 기준 끊는 점은 A가 B보다 높니? 자, 이것도 하면 되죠, 그죠? 증기 압력은 A랑 B랑 비교했을 때 증기 압력은 누가 더 컸지? B가 더 컸지? 그러니까 인력은 어때? 증기 압력 작은 애가 인력은 크다라는 거. 그래서 인력은 뭐에 비례? 끓는 점에 비례. A가 더 크겠다. A가 B보다 높다. 맞는 설명. 디귿. 액체 A와 B의 온도를 T2도씨로 높이면 H2는 증가한다 라고 했어. 자, 온도를 T2도씨로 높인대. 그 얘기는 이만큼 증기압력 이게 H값이 이만큼이었는데 T2로 높이면은 당연히 증기압력 내림값이 커지기 때문에 H값도 증가하겠죠. 따라서 디귿도 맞는 설명. 우리 니은 보면은 굳이 이렇게 이런 생각을 안 해도 사실은 1기압에서의 이 온도가 바로 끓는 점인 거잖아. 당연히 A가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프 상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B의 끓는 점이고요. 이게 바로 A의 끓는 점이 되시겠다라는 거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쵸? 자, 8번입니다. 그림은 진공 상태의 두 용기에 물과 X 수용액을 각각 넣은 후 평형에 도달한 상태를 나타낸 거라고 합니다. 콕을 열고서는 새로운 평형에 도달했을 때 X 수용액의 증기 압력은? 이라고 물어봤어. 자, 지금 보면은 일단 요 물의 증기 압력. 자, 봐봐. 일단은 요거 콕을 열어가지고 이 둘이 섞이게 되잖아? 그러면은 섞이게 되었을 때 이 용액의 증기 압력을 구하라는 게 지금 문제의 목적이야. 그럼 봐봐. 우리 라울 법칙에 의해서 용액의 증기 압력 어떻게 구했냐면요. 일단은 용매의 증기 압력부터 알아야 돼. 왜냐면 여기다가 뭘 곱할 거야? 용매의 몰 분율 곱할 거거든. 그럼 용매의 증기 압력은 몇이야? 얘만 존재할 때 증기 압력, 여기 진공이니까 H만큼 밀치고 있는 거지. 이게 물이 H만큼 밀치고 있는 거니까 용매의 증기 압력은 H야. 그런 다음에 섞였을 때 얘네들이 혼합될 거야. 그러면은 용매의 몰 분율을 구해야 돼. 그럼 용매의 몰 분율은 어떻게 구하냐면 용매의 몰수 더하기 용질의 몰수분의 용매의 몰수를 구하시면 되죠. 자, 용매의 몰수 지금 총 99몰이겠네. 자, 전체 100몰. 그래서 100분의 99가 바로 용매의 몰 분율인 거지. 즉 0.99, 100분의 99니까 0.99니까 따라서 용액의 증기 압력은 0.99H만큼이야 라고 해서 답은 5번 되는구나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마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수월하게 풀어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요 정도까지 하면은 우리 시험 문제 푸는 데는 큰 지장은 없을 건데 우리 뒷부분의 네 문제 같은 경우는 정말 내가 무조건 100점 맞아야 된다. 이런 친구들은 반드시 도전해서 풀도록 하십시오. 알겠죠? 자, 100점 맞는 문제 조금 내용이 어려우니까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면서 풀 수 있도록 풀어보고서는 꼭 풀이를 보도록 하세요. 선생님이 아주 자세하게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9번 문제 우리 천천히 한번 가봅시다. 자, 그림은 25도씨 일기압에서 자, 용질 X를 용매 A와 B에 각각 녹인 용의 가와 나의 몰랄 농도에 따른 몰랄 농도에 따른 증기압력을 나타낸 거라고 합니다. 자, 용의 가와 나는 각각 뭐냐면 가는 뭐냐면 용질 X랑 용매 A가 지금 섞여 있는 상태인 거고 나는 용질 X랑 용매 B가 지금 섞여 있는 상태인데 이들의 몰랄 농도에 따른 증기압력을 나타낸 거야. 점점 몰랄 농도가 증가하는 거지. 그치? 자, 요 상황에서 지금
몰랄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증기압력이 점점 내려가는 이유가 뭐야? 바로 요거 옛날에 그렸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그동안 그렸던 거는 온도에 따른 압력 그래프에서 우리 일반적으로 증기압력 곡선이 이렇게 그려지는데 요게 순수한 물이었다면 농도가 진해지면 진해질수록 이런 식으로 증기압력 곡선이 내려가서 증기압력이 감소했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몰랄 농도가 증가하면 증기압력은 감소했던 이런 그래프가 이번에는 몰랄 농도에 따른 바로 증기압력 그래프로 나온 거야. 그지? 자, 요 상황에서 0이라고 이쪽 줄은 0이니까 지금 이거는 뭘 알 수 있는 거냐면 자, 요건 뭐냐면 바로 용질이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는 0 몰랄 농도니까 얘는 용매 A의 증기 압력이 되는 거고요. 그지? A만 들어있는 거니까. 그럼 여기는 누구야? 바로 용매 B의 증기 압력이 되는 거고, 증기 압력은 애초에 A가 더 컸구나 라는 거 알 수 있는 거지. 증기 압력 A가 더 커? 그 얘기는 A는 증발 잘해, B는 증발 잘 못해. 증발 잘 못하니까 인력은 큰 거야 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용매의 분자 간의 인력은 B가 A보다 크다가 맞는 설명인 거야. 그치? 인력은 당연히 증발 못하는 애인 B가 더 크겠죠. 자, 니은 외부 압력이 1기압일 때 잘 읽어야 돼. 자, 외부 압력이 1기압일 때 몰랄 농도 M1인 두 용액이 끓는 점. 자, 사실 안 읽어도 되거든. 자, 증기 압력은 용액 가가 나보다 크다라고 했어. 자, 사실은 몰랄 농도가 M1인 두 용액 이런 거 몰라도 돼. 몰랄 농도가 M1인 그럼 이 점이고 이 점이네. 그렇지 않아도 돼. 왜냐면 어차피 외부 압력이 1기압일 때 이 몰랄 농도가 M1인 두 용액의 증기 압력은 끓는 점. 자, 지금 보면은 끓는 점에서의 증기 압력이라고 했기 때문에 가와 나는 모두 당연히 1기압이어야 됩니다. 왜냐면 끓는 점이라는 말 자체는 증기 압력과 외부 압력이 같아지는 지점이 온도이기 때문에 가와 나의 온도가 다를지언정 서로 어떨 거야? 증기 압력은 1기압으로 똑같을 거야 라고 여러분들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쵸? 따라서 니은 자체는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가가 나보다 크다 작다 할 수 없어요. 가와 나는 같습니다. 끓는 점에서 증기압력은 가와 나가 같은 거야. 알겠죠? 자, 디귿. 자, 디귿을 많이 좀 헷갈려 하는데 외부 압력 P1에서 라고 했어. 아이고, 종친다. 얘들아, 오랜만에 종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자, 외부 압력 1기압에서 몰랄 농도가 M2인 용액 가와 용매 B의 끓는 점은 같다라고 했습니다. 종 안 치나? 자, 그냥 읽을게요. 외부 압력 1기압에서 지금 선생님이 방송실에서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데 갑자기 앰프가 켜지는 소리가 나가지고 종이 치는 줄 알았어요. 자, 외부 압력 다시 돌아와서 자, 외부 압력 P1에서 그러니까 외부 압력이 이게 외부 압력이 P1일 때야. 자, 그때 몰랄 농도가 M2인 용의 가. 자, 몰랄 농도가 M2인 용의 가. 요거. 지금 이거 보는 거야, 요거. 자, 그리고 용매 B에. 자, 용매 B. 요거. 지금 보니까는 몰랄 농도가 M2인 용의 가와 용매 B에 증기압력이 서로 같네. 지금 자, 써줄게요. 몰랄 농도가 M2인 가와 용매 B의 증기 압력이 전부 다 P1으로 같아. 근데 만약에 외부 압력이 둘 다 P1이야. 그러면은 M2와 용매 B는 현재 외부 압력과 증기 압력이 같은 시점이니까 얘는 뭐에 도달한 상태냐면 끓는 점에 도달한 상태였겠네. 그지? 그 현재 온도에서. 그 온도에서 끓는 점에 도달한 상태인 거야. 그 현재 온도가 몇이야? 25도씨라고 했잖아. 애초에. 따라서 얘는 이미 지금 끓는 점에 도달한 상태이기 때문에 A와 B의
M2인 용의 가와 용매 B의 끓는 점은 같을 거야. 몇 도씨로? 현재 온도인 25도씨. 25도씨에서 끓고 있는 상태겠네. 라는 걸 여러분들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헷갈리지 말고 이렇게 한번 적어보도록 하세요. 그래서 끓는 점은 같을 거야. 현재 이미 끓는 점 상태다. 25도씨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답은 그래서 이 맞는 설명이니까 기억, 디귿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죠? 답은 3번 맞는구나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려웠어. 개념적으로 여러분들 막 계산이 어렵다라기보다 개념적으로 여러분들 접근을 하셔야 되는 거야. 자, 10번. 자, 그림 가는 T도씨에서 농도가 다른 설탕물 A와 B와 물이 서로 다른 플라스크에 들어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나는 온도에 따른 A와 B의 증기압력을 나타낸 거라고 합니다. 지금 보니까 일단 자 추운 기둥이 나왔으므로 우리 압력을 측정해 보는 거야. 자 이렇게 밑에 자르고 아마 여기 밑으로 이렇게 A가 A의 증기압력 누르고 있을 거고 여기는 아마 물의 증기압력이 누르고 있겠죠. 그럼 요거 계산해 보면은 A의 증기압력과 H가 더한 값이 바로 물의 증기압력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 똑같이 물의 증기압력과 그리고 B의 증기압력이 존재할 겁니다. 물의 증기압력은 B의 증기압력 더하기 EH라고 놓을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럼 현재 A와 B 둘 중에 누가 더 크다라고 볼 수 있을까? 증기압력이 자 얘를 통해서 지금 한번 변형을 시켜보면 A는 물의 증기압력에서 H만큼 뺀 거고 B는 물의 증기압력에서 EH를 뺀 거니까 둘 중에 A의 증기압력이 더 큰 거지 더 많이 빼지는 거니까 A의 증기압력이 더 크니까 요게 A고 요게 B의 증기압력이 되겠다라는 사실 알 수가 있겠죠. A와 B는 전부 용액이야? 설탕물 A, B네. 그쵸? 그러면은 얘네보다 물은 더 위에 이렇게 존재하겠죠. 이게 물의 증기압력. 그치? 그래서 지금 보면은 T도씨에서 물과 A 사이 요 H는 바로 이 용액 A의 증기압력 내림값이니까 요만큼이 바로 증기압력 내림값 바로 A에서의 증기압력 내림값이 되겠고 자 그리고 여기서 물과 B만 이렇게 본다면 물과 B 이만큼이 바로 EH가 되겠고 이게 증기압력 B에서의 내림값이 되겠다라는 것도 우리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자 T도씨에서 A의 증기압력 자 T도씨에서 A의 증기압력은 소문자 A죠. A의 증기압력 자 T도씨에서 A의 증기압력 그쵸? 따라서 소문자 A여야 되는데 B라고 했으니까 틀렸다. 그치? 자 니은 A에서의 설탕의 몰 분율. 자, 얘들아, 우리 설탕의 몰 분율 이건 어디에 나오냐면 바로 설탕의 몰 분율인. 자, 우리 용액의 증기압력은 어떻게 구하죠? 라울 법칙에 의하면 용매의 증기압력 곱하기 용매의 몰 분율이지. 즉 설탕의 몰 분율이 나오려면 용질의 몰 분율은 바로 증기압력 내림값으로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용매의 증기압력 곱하기 용질의 몰 분율 이렇게 구하는 거지. 즉 우리가 필요한 식은 바로 이 두 번째 식인 거야. 그럼 봐봐. 두 번째 식으로 한번 요거 만들어 보자. 자 A에서의 증기압력 내림값 자 A에서의 증기압력 내림분에 B에서의 증기압력 내림을 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요 값이 나올 거야. 왜냐면 어차피 똑같이 존재하는 용매 값은 없어질 거니까 물 값은. 그래서 증기압력 물의 증기압력 자 물의 증기압력 자 이거 증기압력 내림은 물의 증기압력 곱하기 설탕의 몰 분율이 될 것이고 A에서요. 자 그리고 B는 물의 증기압력 곱하기 설탕의 몰 분율이 될 거야. B에서 그지? 자, 요걸 해주면은 얘 어차피 약분되니까 이 값이 나오는 거고, 자, 요 값이 B분의 A가 되는지만 보면 되는 건데, 자, 지금 방금 했지. 자, A의 증기압력 내림은 H죠. 그리고 B의 증기압력 내림은 EH지, 그지? 그럼 요 설탕의 몰 분율분의 A에서의 설탕분의 몰 분율분의 B에서의 설탕의 몰 분율은 H분의 EH 즉 2가 나온단 말이야. 2가 따라서
절대로 B분의 A가 될 수는 없다라는 거. 그럼 B분의 A가 뜻하는 건 뭘까? 바로 B분의 A. 이 B는 사실 이 B 값은 뭐야? B에서의 용액 B에서의 증기 압력이고, 그리고 소문자 A는 용액 A에서의 증기 압력인 거지. 그러면은 용액 B에서의 증기 압력 분의 용액 반대죠, 반대. 자, 용액 A에서의 증기 압력 분의 용액 B에서의 증기 압력은, 자, 용액 어떻게 구해? P용매 곱하기 용매의 몰 분율이죠. 용매의 몰 분율, 어디에서? A에서의 몰 분율. 그리고 P용매 곱하기 B에서의 용매 몰 분율. 어차피 요거 샥샥 약분되니까 요 값이 A분의 B가 나오는구나. 그럼 이거 역수겠다. 역수가 요 B분의 A가 나오겠죠. 아무튼 간에 요 값은 될 수가 없다라고요. 그래서 B분의 A는 B에서의 용매의 몰분율분의 A에서의 용매의 몰분율이다 라고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다. 아무튼 니은은 틀렸단 얘기. 자, 기준 끓는 점은 B가 A보다 높니? 자, 이거 증기압력만 구별해주면 되는 건데요. 자, A랑 B랑 지금 증기압력은 누가 더 커? 증기압력 A, B 중에, 그치, 지금 A가 더 큰 상태지. 따라서 증발 못하는 건 B지. B가 증발 못하니까 인력은 B가 더 클 거니까 보일링 포인트는 당연히 B가 더 클 것이고, 또는 기준 끓는 점 1기압에서의 당연히 끓는 점은 B가 더 높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지. B가 더 높다가 맞는 설명, 디귿만 맞는구나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쵸? 자, 그리고 11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일정한 온도에서 용액의 증기압력 내림을 측정하는 실험이다 라고 했습니다. 물 X, Y의 분자량은 18, 180, 60이다 라고 했어. 지금 보니까는 요거 몰 분율 계산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자, 지금 보면 일단 대충 기억부터 볼게요. 자, 끓는 점 비교하고 있고요. 그리고 증기압력이 내려가는 정도, 증기압력 내림값 H1, H값은 증기압력 내림이라고 했지? 증기압력 내림값을 비교하고 있고, 그리고 X를 몇 그램 녹였을 때 증기압력, 새로운 농도에서의 증기압력 내림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구해봅시다. 일단 가부터 지금 보면은 끓는 점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누가 더 증기압력 내림값이 더 큰지를 일단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 지금 보면은 여기 봐봐, 여기. 자, 물은 18이라고 했으니까 180g은 몇 몰이야? 물 10몰이 되는 거지. 자, 그럼 이 30g은 몇 몰이야? X가 180이니까 180분의 3, 36, 18, 6분의 1몰이야 현재. 자, 얘는 지금 가야 가. 가가 현재 물 10몰에다가, 몰은 0으로 쓰자. 물이랑 헷갈리니까. 몰에다가 바로 X 맞나? X가 6분의 1몰 녹아있는 상태고요. 나는 보게, 나는 지금 물 똑같이 180g이니까 물은 똑같이 10몰이고요. 더하기 Y는 30g인데 지금 Y가 60이야, 화학식량이. 그럼 6분의 30 하면 2분의 1몰이지. 그래서 여기에 Y는 2분의 1몰만큼 녹아있어. 그럼 둘 중에 농도는 누가 더 큰 거야? 그치, 2분의 1 몰 있는 게 더 큰 거잖아. 농도가 큰 거니까. 지금 봐봐, 얘는 H1만큼 차이가 있어. 근데 농도가 지금 Y가 더 커. 나일 때가 더 농도가 커. 그 얘기는 요 H2만큼이 더 많이 차이가 나겠죠. 증기압력 더 많이 내려갈 테니까, 따라서 H1이랑 H2는 비교할 때는 일단은 얘가 더 클 거라는 거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끓는 점은 당연히 증기압력 내림이 더 큰, 지금 보면 이런 상태인 거지. 자, 이게 물이라고 한다면 지금 요만큼이 요게 가이고, 이제 더 많이 내려간 이게 나가 되는 거니까 끓는 점 1기압에서의
끓는 점은 당연히 나일 때가 더 높겠지, 그지? 따라서 나의 Y 수용액이 더 높다라고 해야 되니까 기억은 틀렸다. 자, 니은 H1 대 H2 값을 아예 비교를 하래. 즉 증기압력 내림값을 비교하란 얘기야. 그럼 증기압력 내림값은 어떻게 구하냐면 델타 P 요거 구하는 거잖아. 요게 바로 H니까 이 값은 용매의 증기압력 곱하기 용질의 몰 분율로 구한단 말이야. 근데 용매의 증기압력 값은 어떻게 일정하니까 얘를 일정하고 논다면 이들의 비율은 용질의 몰 분율의 비율과 똑같은 거네. 그럼 가에서의 용질의 몰 분율 구해볼까? 자, 일단은 전체 10 더하기 6분의 1이고 용질의 몰 분율은 6분의 1이야. 이거 돼. 그리고 나에서는 10 더하기 2분의 1이고 용질의 몰 분율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지. 따라서 요거의 비율이 3대 1이 1대 3이 되냐는 거야. 자, 이 분자만 봤을 때는 1대 3이 되죠. 근데 분모를 봐봐. 만약에 분모가 똑같다면 1대 3이 맞는데 지금 분모 값 자체가 다르죠? 그러니 1대 3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치? 니은도 틀린 거야. 자, 자세히 한번 계산해 볼 사람은 계산해 보세요. 디귿 X 90g에 물 180g을 녹인 수용액의 증기압력 내림은 H2냐고 물어봤어. 지금 보니까는 X 지금 가에서의 X 값 X를 쓰고 있는 거지. X는 지금 180입니다. 180. 그러면은 X가 몇 몰 녹아 있는 거야? 180으로 나누면 2분의 1몰 녹아 있는 거지. 그러면은 2분의 1몰 녹아 있는 상태니까 지금 원래는 가에선 6분의 1몰 녹아 있었는데 얘가 2분의 1몰 녹이면 당연히 나랑 어떻게 되겠어? 똑같아지겠지. 증기압력 내림이. 왜? 증기압력 내림이라고 하는 값은 총괄성이라고 해서 총괄성. 그래서 용매가 똑같고 지금 용질의 종류에 관계없이 그 용질의 몰수만 같다면 똑같은 비율로 내려간다라는 얘기. 기억나죠? 그래서 용질이 뭐 X든 Y든 상관없이 똑같은 입자수에만 비례하기 때문에 얘가 2분의 1몰만큼 있다면 즉 나의 요 몰수랑 똑같이만 있다면은 당연히 증기압력 내림 값도 똑같겠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 나에서의 증기압력 내림 값이 H2니까 H2가 맞다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답은 디귿만 맞는구나 알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자, 요거 조금 어려웠을 것 같은데 요거 조금만 생각하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림은 25도씨에서 물 Wg에 물 Wg의 용질 A가 Ag 들어있는 녹인 용액에 물을 추가한대. 자, 여기에다가 물을 추가할 때 추가한 물의 질량에 따른 수용액의 증기압력에 대해서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어. 그러니까 애초에 처음 요거 처음 잰 게 뭐냐면 바로 물이 Wg이 있고요. 그리고 A가 Ag이 있는 상태야. 근데 그 와중에 W를 더 넣는 거고요. 그 와중에 3W만큼을 더 넣는 거야. 그치?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즉 지금 보면은 그거에 대한 증기압력을 나타내는 건 용액의 증기압력을 나타내는 거지. 용액의 증기압력. 그러니까 이 증기압력이라고 하는 거는 P용액의 증기압력. 야, P용액 어떻게 구하지? 요거 용매의 증기압력 곱하기 뭐? 그치, 용매의 몰분율이거든. 그럼 봐봐. 자, 여기서는 지금 X 값을 구하는 건데 3W만큼 더 넣었을 때의 증기압력 값은 나와 있어. 자, 얘는 P 용액의 증기압력은 용매의 증기압력이 몇이라 나와 있냐면 물의 증기압력은 P라고 나와 있어. P 곱하기 지금 얘가 이 값을 한 거. 지금 이게 용매의 몰분율 한 게 21분의 20P래. 근데 지금 현재 얘랑 얘는 같은 값이니까 용매의 몰분율이 21분의 20이란 얘기잖아. 용매의 몰분율의 의미가 뭐야? 용매의 몰수. 자, 용매의 몰수 N 용매 더하기 N 용질 분의 N 용매 이게 바로 용매의 몰분율이잖아. 그지? 근데 얘가 21분의 20이래. 그럼 요게 20이란 얘기지? 분자가 20이니까. 그럼 용질은 1이란 얘기지. 1. 그럼 요 상태는 지금 현재 물이 20몰 있는 거고 지금
용질 A가 1몰 있는 상태인 거야. 근데 얘는 질량이 얼마큼 들어간 거냐면 물이 지금 원래 있던 Wg에다가 3W 포함시켰으니까 4W만큼 있는 거고 A는 현재 똑같이 1몰 있는 거지. 1Ag 있는 거지. 아, 이렇게 들어있는 상태인 거야. 그지? 자, 이 상황에서 요거야. 자, 근데 이번에는 자, 지금 그 얘기는 뭔 말이냐면 W만큼의 20몰, 4W의 20몰이면은 얘는 Wg만큼 있었다면 몇 몰 있는 거야? 4로 나누니까 5몰 있는 거구나를 알 수 있는 거지. 그지? 물의 몰수. 자, 근데 지금 Wg만큼 추가했을 때의 증기압력을 물어봤으니까 W 더하기 W니까 얘는 물이 2W만큼 들어간 상태겠지? A는 똑같이 Ag이야. 따라서 이때의 증기압력, 용액의 증기압력은 어떻게 구해? 물의 증기압력 P 곱하기 용매의 몰분율. 즉 얘는 용매가 지금 물이 5몰 있는 5몰이 아니라 W당 5몰이니까 얘는 10몰 있는 거지 우리. 그럼 얘는 Ag은 어차피 1몰이니까 10 더하기 1분의 10 요게 바로 용매의 몰분율. 즉 11분의 10이 되는 거지. 따라서 용액의 증기압력 값은 11분의 10P가 되겠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정답 4번 되는구나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 뒷부분은 생각보다 내용이 조금 어려웠습니다. 자,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여러 가지 내용이 복합적으로 나와져 있고 우리가 보지 않았던 그래프가 나왔기 때문에 어려운 거지. 사실은 본질적인 내용들, 몰농도의 정의를 놓고 푸는 거, 그리고 몰농도의 정의가 아니라 몰분율의 정의를 가지고 푸는 거, 그리고 증기압력의 정의, 증기압력과 끓는 점 사이 관계, 그리고 증기압력 내림의 의미, 이런 것들을 충분히 명확하게 알 수 있다면 여러분들 어렵지만 그래도 풀어나갈 수 있는 내용이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천천히 한번 보시고 우리 100점 맞아야 되는 친구들 반드시 완벽하게 풀어내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풀고 우리 문제 풀이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